또 그때 당시만 어린 나이에서 좀 뭉크 그림을 보고 굉장히 좀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중학교에 간 후에는 좀 뭉크 그림을 뭐 모작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좀 어떻게 좀 그 그림이 약간 계기스러운 쪽으로 많이 갔었습니다. 그게 청년기까지 갑니다. 그런 부분이 청년기까지 가서 이제 파나 이게 보시면은 파나면 계기스러운 그런 부분이 많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공모전에는 이제 하이퍼 리얼리즘 스타일의 그림을 그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수하게 하는 작품들은 주로 이제 계기스러운 그림을, 그러다 보니까 그 제주도의 사삼하고 연관이 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청년기 때는 이제 약간 민중미술, 제주도에서는 최초죠. 예, 상황가 표현이라고 해서 최초의 민중미술을 가져왔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판화에 미치기 시작합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타계하신 그 하동철 선생님을 이제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또 프랑스 문화원에 당시에는 판화 배울 데가 없어서 서울 프랑스 문화원에서 그 동판화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동판화에 대한 매력을 느껴서 한동안에 거의 30대까지는 거의 판화에 미치다시피 해서 판화 쪽으로 작업을 많이 했죠. 주로 동판화 작업 쪽으로 많이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들어오면서부터 다시 이제 평면 작업을 다시 시작이 되는데요.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제 그 나이에 결맞는 그림을 좀 그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30대에 다시 제주도에 내려오면서부터 제주도 풍광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주도 풍광을 보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림에 대한 어떤 개념이요. 사실은 좀 약간 좀 정치적인 어떤 부분을 많이 다뤘었기 때문에 사실 아름다움하고 어떤 연관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그래서 그때 자연을 보면서 저걸 어떻게 표현하는 게 더 아름다울까. 그래서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산에도 많이 다녀서 봤고요. 또 산에 나오는 풀에도 미쳐보기도 하고, 또 바닷가 속에 있는 돌에도 미쳐보기도 하고, 제가 한 10년 동안은 풀과 이 자연에 굉장히 많이 빠졌었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게 지금까지 작업이 이제 그런 경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풍경을 그리기 시작한 게 이제 40대 초반. 그게 이제 첫 만월 작품에서 이제 등장이 됩니다. 우리가 만월하면 보통 달을 많이 생각을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달빛이 비쳤을 때는 아주 그 한밤중에도 대낮처럼 환한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에는 그런 부분은 볼 수가 없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그 하얀 눈 내린 것처럼 온 세상이 그 하얀 이미지에 대한 어떤 달밤의 그런 이미지, 그런 유년 시절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한번 자연에 접근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만화를 그리게 됐죠. 밝은 달빛을 보면서 밤길을 많이 걸었던 그런 추억들, 거기에서는 얼쩡히 그 소년에는 어떤 희망이겠죠. 그래서 그림 속에서도 보여주듯이 어떤 그 소년이 그런 어두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어떤 삶을 꿋꿋하게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꿋꿋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제주도의 아름다움과 내 내면의 세계를 표현했던 게 만월의 세계입니다. 자연하고 이게 생활하기가 굉장히 좋고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데니까 바닷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광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밖에 나왔을 때 또 순간적인 또 다른 세계의 어떤 이미지라든지 이런 세계를 하면서 뭔가 새로운 걸 또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지 않을까. 예술가라면은 누구나 다가 뭔가 새로운 것을 계속 추구하고 진보적으로 앞을 향해서 나가야지 한 자리에 머무려 버리면 그건 예술가가 아니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다시 시도한 게 이제 올리소라는 돌로 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그 돌에 설치라는 것은 뭐냐면 자연석을 가지고, 근데 그 자연석도 무슨 뭐 이렇게 명품 자연석이 아니라 흔히 굴러다니는 돌입니다. 흔히 굴러다니는 돌에서 신의 얼굴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어떤 미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니까 아주 너무 환상적이고 현대 조각보다도 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 입장에서는. 그게 지금까지 이제 이어지는데요. 그때를 발견하면서 저 나름대로의 발견은 대단한 발견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올리소라는 그 신들의 얼굴 모습으로 해서 이제 설치 작업을 개인전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도 이제 뭔가 저 나름대로 이제 50이 이제 훌쩍 넘으면서까지 이제 다시 또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세상을 또 살면서도 뭔가 좀 더 아름다움을 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 최고의 아름다움은 뭔가? 이 최고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뭐냐면 자연하고 나하고의 어떤 교감을 통하는 장면이 최고의 아름다움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게 이제 풍광이 이제 황금경으로 바뀝니다. 이제 그림에서. 예. 그 황금경인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빛이 발산할 때 온 세상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빛이 밝은 한 순간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해가 질 무렵, 또 해가 질 무렵 질 때보다도 바로 질 무렵 쪽에 보면은 온 세상이 또 석양으로 꽉 차는데 그 불빛이 또 아주 찬란하죠. 이런 거 보면서 생명이 태어나는 것과 지는 것에는 분명히 연관이 있다.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 같이 다시 세상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윤회설처럼 제가 그런 부류의 그림을 그린 게 바로 황금경입니다. 인간의 말년에도 황금경, 또 초년에도 황금기. 예, 이런 부분에서 뜻한 게 아름다움, 최고의 아름다운 풍경이라 그래서 황금경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수채화의 기법은 지금까지 쓰지 않았던 뭐 화이트를 발라서 쓴다든지요. 전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걸 또 다시 발견을 실험해서 다시 발견을 합니다. 어떻게든 밀도를 높이는 기존의 방법이 아닌 새로 색다른 방법을 터득하느라고. 그래서 그 지금 그 황금경의 수채화를 보면은 아마 직접 보시면은 뭐 이거 수채가 뭐 이런 수채화도 있었나 할 정도로 새로운 수채화를 이게 발견하게 되죠. 지금 내가 현재 그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치 작업을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지금 신들의 얼굴을 이제 직접적으로 제가 이제 깎아서 만드는 건데 지금 뒤에 이게 보이는 이렇게 신들 모습처럼요. 그런데 이제 조각가들이 보면은 이게 웬 조각인가 싶은데 이건 조각이 아닙니다. 제가 판을 가지고 동판을 가지고 그어서 부식시켜서 그렸듯이 이것도 돌에다가 자연석에다가 선을 가지고 그리는 것밖에 없거든요. 정말 새로운 어떤 드로잉입니다. 새로운 평면이라는 작업입니다. 이게 또 입체 작업이 아니고 얼뜻 보면 이거 조각 작품 아니겠 싶은데 나는 돌이라는 평면 속에 선을 그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죠. 뭐 입체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공간의 형성에 대한 속에 있는 평면을 오브제 같은 형식으로요 평면 작업을 하는 거라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신들의 모습으로 지금 그림을 이제 그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판을 통해서 그림을 그렸고 그게 이제 동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크릴을 통해서 그림을 그렸고 또 유화를 공모전을 낼 때는 이제 유화를 통해서 그림을 그렸고 또 수채화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고 최근에는 수채화와 이 돌에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능히 그 신화를 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얘기를 많이 하지요. 그런데 제주도 사람이라면 능히 제주도 신화를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더 좋은 문화가 있었는데 왜 이 좋은 문화를 지금까지도 활용을 하지 않는지. 그래서 저희 평면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늘 느꼈던 게 어떤 신화적인 부분을 늘 고민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에 와서 그 자연석하고, 자연석이라는 것은 신이 만들어낸 작품이고요. 거기에다가 특징은 인간이 그 특징을 살려주면은 하나의 신이 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신과 인간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이 따로 놀고 인간이 따로 논다라면은 이거는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이 만들어 놓은 자연석 작품에 인간이 손을 대서 같이 통용할 수 있는. 그래서 저 같은 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중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인간 대중들하고 신들하고 내가 그려서 같이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중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 신화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알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올리소 전시회를 할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제주도에 꼭 필요한 게 아니겠는가. 즉 우리나라에서도 꼭 필요한 거라는 거죠. 이건 제주도 문화만이 아닙니다. 역사의 일부분인데 인도의 역사를 보려면 신의 역사를 보자면 인도의 역사를 보지 못하듯이 우리의 역사, 제주도 역사를 보려면 제주도 신화를 꼭 보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출발을 신에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제주도 사람을 알게 되고 제주도 문화를 알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출발지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설치 미술의 근본지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